전국 코코 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전국 코코. 코코. 장군님, 네, 저희 지난번에는 잠실, 네, 창원 했잖아요. 네. 오늘은 도시 규모를 조금 더 줄여서 청주 한번 진단해 주시죠. 충청남도인가요? 충청북도인가요? 충청북도죠. 네,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도시죠, 사실은. 네. 청주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서울하고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또 나름 괜찮은 일자리가 있으면서 또 왠지 또 가성비가 또 있어 보이면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게 청주네요. 청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청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얘는 왜 이렇게 저렴하지? 그런 생각들. 왜 잘 시세가 많이 못 오르지? 다른 곳들 대비. 뭐 그런 생각들.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까? 그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좋은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한데 옆에 동서남북의 지역이 있잖아요. 네. 동서남북의 북쪽에 뭐 있나요? 없죠. 네. 동쪽에 없죠. 서쪽도 사실은 없어요. 그나마 좀 저 가면 천안 정도 있죠.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근의 다른 큰 도시에 거주하면서 청주를 왔다 갔다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은근히 거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외로운 섬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도 많은 곳이 있지만 뭐 김해 같은 경우는 뭐 창원 가깝고 부산 가깝고 양산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거기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는 그냥 오로지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기 안에서 일자리가 탄탄하지 못하면 그 수요만 끌고 갈 수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여차하면 뺏길 수도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충분히 있고요. 두 번째는 큰 도시들 중에서 기차역이 제대로 연결 안 된 도시가 있나요? 없어요. 지방 진짜 작은 도시들 몇 개 제외하고 대부분 기차 타고 쉽게 갈 수 있어요. 청주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창원도 KTX 한 번만에 가고요. 네. 물론 중간에 뭐 대구 한번 갈아타야 될 수도 있지만 거의 그래도 역이 두 개나 있거든요. 기차역이 도심에서. 진주도 여기 있고 순천도 여기 있고 뭐 어지간한 데는 기차역이 다 있어요. 포항도 있고. 근데 청주는 오송역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내려서 이까지 가기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괴산군의 덩그러니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받는 느낌은. 그거에 대한 입지적인 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그걸 좀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가까운 천안이 있긴 하지만 천안은 기차도 다 오죠. 지하철도 오죠.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큰 거죠. 네. 겉보기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천안, 아산을 합쳐서 봐야 되거든요. 합치면 거의 100만 도시예요. 이거는 80몇만이죠. 그리고 얘는 수도권 연결되어 있는 연결이 안 돼 있죠. 그 차이가 있죠. 근데 가끔씩 세종은 비싼데 이건 왜 저렴해요 하는 사람도 있죠. 네. 세종에 있으면서 대전 출퇴근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엄청 많아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 이사 엄청 많이 갔어요. 같은 생활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대전이 조금 더 크기가 커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세종, 대전은 그냥 대전인데 대전이랑 광역시가 조금 더 커진 도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종의 제일 비싼 녀석은 아무리 못해도 대전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게 큰 덩어리인데 청주는 어때요? 얘는 그냥 외딴 섬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도시 인구를 가지고 세종은 뭐 30만에서 이제 50만 가고 얘 80만인데 왜 저렴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지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먼저 알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장군님. 네. 근데 좀 장점은 없어요? 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네. 갑자기 좀 안 좋아 보이네요. 아니, 이게 단점을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거지. 인정을 했는데 또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장점도 있죠. 왜 없어요? 네. 살기 좋죠. 네. 그리고 여기 탄탄한 기업도 많고, 또 2차 전지 하면 지금 지금 10년을 먹여 살릴 뭐 그런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여기 다 여기 위쪽에 제일 많거든요. 일단은 이 녀석을 한번 이제 확대해 보면 크게 4개 구가 있죠. 동서남북에 4개 구가 있어요. 이 중에 뭐가 좋을까를 빨리 결정해야 돼요. 자, 오른쪽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요. 네. 초록색하고 멀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확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왼쪽이 좀 더 좋은 거예요. 아, 그리고
기차가 왼쪽에 있잖아요. 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서울하고도 가깝게 더 가깝잖아요. 도시가 자꾸 확장이 되면 위로 이렇게 될걸요, 아마. 요렇게. 밑으로 다 안 가고. 그래서, 아, 도심이 여기가 조금 더 좋겠구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해야 되고요. 그게 4개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지적도를 가지고 설계 도면을 빨리 봐야 되죠. 이걸 딱 보면 도심이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디서 팽창해서 어디를 좀 가고 있구나를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이 색깔을 보면 준상업지구 제일 크죠. 모양이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죠. 네. 이 삐뚤삐뚤하거든요. 길도 엉망이고.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옛날부터 뭐 CGV 있고 야 놀자 하면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 대본에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옆에 시청이 있는 거죠. 네. 네, 시청이 있는 거고. 항상 시청이 있는 곳은 입지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곳에 인근에 시청, 시장님이 거주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시청이 있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별로 좋지가 못해요. 오히려 여기서 점점 멀어지는 곳이죠. 어디냐면 오른쪽 갈 데가 없잖아요. 산이잖아요. 청주 랜드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왼쪽으로 도심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것들은 대부분 다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주르륵. 그래서 확대해보면 좀 더 깔끔하고요. 그냥 상업지구 같은 거 큰 것들, 이런 곳에도 보면은 뭐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마트, 또 상권들도 발달이 돼 있죠. 그곳을 동서남북을 끼고 있으면서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위쪽에 보면 또 상권이 또 있죠. 이쪽에. 여기를 끼고 또 최대한 주변에 아파트가 형성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이제 공업지역이 서북쪽에 좀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좀 체크 사항이죠.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뭐 기업들 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도 보니까 또 새롭게 만든 여기 약간 택지개발지구로 이제 만든 게 있죠. 여기는 이제 확장을 최대한 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보존 녹지잖아요. 확장이 안 돼요. 네. 요 끝자락을 마지막으로 확장해 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여기가 1등하는 입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어렵죠. 왜? 점점점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고 충분히 여기 있는 것들도 그렇게 오래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얘가 무조건 대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좀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로 가지 갑자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로 가려고 하질 않거든요. 이제 그런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나름 신도시이기 때문에 또 나름 괜찮은 입지죠. 그래서 크게 조금 왼쪽 이쪽이 좀 더 좋구나 이런 것도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주가 이제 조금 힘이 약한 게 이렇게 좀 떨어진 곳이 많아요. 이쪽도 덩그러니 떨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성역 쪽에도 또 덩그러니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죠. 어쩔 수 없어요. 네. 주변에 이렇게 막 산들이 있다 보니까 확장한 게 한계도 있고. 그래서 입지에 대한 거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약간 다회화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흩어지니까 힘이 좀 약해요. 네. 이렇게 됐을 때 가끔씩 요 위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 동그라미 크기가 커야 그 안에 기본적으로 대학교, 큰 대학 병원, 뭐 쇼핑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요 조그마하면 초, 중, 고 한 개씩 들어가기도 버거워요. 여기 언제 대학교 들어가고 언제 뭐 병원 들어가고 언제 뭐 주민상업지구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차례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인프라를 동시에 다 누릴 수 있는 곳이 좋죠. 의원님, 그럼 오송은 네. 약간 미래 유망한 곳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오송은 어떻게 보시죠? 그거는 이제 지하철, 기차에 대한 그 이해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국에서 오송역이 유일하게 더블 역세권이에요. 이렇게 더블 역세권인 곳이 없어요. 지금 저쪽에 어디야 전라도 갈 때랑 지금 저 경상권 갈 때랑 탁 쪼개지거든요. 네. 여기 다 지나가야 돼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차역이 우리 집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좋은 입지가 전국에 없어요. 지하철은 좋은 입지인데 기차역 인근은 기차길역 따다다다 나오잖아요. 네. 그거의 답이에요. 좋은 입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입지가 있는 거지 이게 엄청 살기 좋은 입지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이야기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우리 집 여기에다가 큰 아파트 있으면 좋을까요? 맨날 기차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기차를 내가 맨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도시가 단절돼요. 이게 위쪽, 아래쪽 완전 단절돼서 여기서 왼쪽으로 가기 너무 힘들고요. 여기서 일로 가기 너무 힘들고요. 넘어가기 힘들어요. 이 도시가 완전 파편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차랑 지하철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하로 기차가 간다고 하면 유학이 좀 달라지긴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만큼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가 중요한데, 저거는 맨날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가고 학원 가고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너무 많은 점수를 줄 필요 없다. 사실은. 차라리 여기에다가 내가 4억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러면야 뭐 그래 그 부지 사가지고 공장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거주지로서는 큰 의미는 없다 사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센터가 좋다. 센터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는 여기 복대동이죠. 정통적으로. 복대동이 왜 좋아요 라고 한다면, 일단 센터에 초등학교가 예쁘게 있고요. 또 인근에 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상권이 있고, 나름 여기 상권이 잘 돼 있고 좀 쾌적하고, 또 여기 상권에 학원들도 좀 들어올 수 있는 상권들이 그나마 조금 같이 형성돼 있고, 여차하면 뭐 어떤 아파트는 길을 안 건너고 바로 학교를 또 갈 수 있는 단지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쾌적한데 직장하고 거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극과 극에서 출근하는 것보다는 뭐 너무 멀지 않은 거 출근하면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친구에 대적해가지고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곳이 요 가경동이죠. 가경동에서 원래 여기도 참 좋은데 상권이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연식이 좀 됐단 말이에요. 그죠? 복대동이 조금 더 새 거고. 근데 더 새 거가 여기 들어와 버렸죠. 가경 아이파크 집단이 그냥 이렇게 꽉 군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조금 이게 약간 도시 설계가 좀 많이 아쉽긴 해요. 이 보면은 하려면 확실하게 여기를 꽉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뭔가 조각 나가지고 조금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게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길도 이제 조금 이렇게 가면 이렇게 크게 반듯반듯하게 동서남북으로 다 가로질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길이 잘 나와 있고, 여기 가면 또 참 길도 가야 돼.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나름 브랜드의 대단지의 신축에 또 초등학교, 중학교에 여기 인근 학군이나 이런 것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한적한 거, 또 주변에 또 녹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조용한 거 좋아하는 분들이 선호하죠. 의원님, 근데 가격은 지금 가경동이 살짝 더 비싼 것 같은데. 이겼죠. 네. 네, 저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여기는 선택지가 너무 없어요.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요게 그나마 조금 더 신축인데 얘는 30평대가 중심이거든요. 큰 평수가 없어요. 큰 평수 가려면 밑에 거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 청주에 제일 잘 살아. 33평은 어떻게 살아요? 네. 선택지가 없는 거야, 아예. 이걸 빼고 나면 이 동네 갈 게 없어요. 그분들 선택을 어쩔 수 없이 일로 오는 거예요. 근데 1차에 대형 평수가 있잖아요. 연식이 좀 됐잖아요. 연식이 좀 많이 됐죠. 그러니까 더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죠. 네. 근데 애들 키우기에는 복대동이 조금 더 편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네. 그럼 미래에는 어디가 좀 더 좋다고 보시나요? 일단 특징을 잘 보면 원래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입지가 순위가 잘 안 변해요. 대치동이 있고 잠실이 있는데 잠실이 대치를 이길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안 올 것 같은데요. 안 와요. 네. 그게 다 전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 대구, 수성구, 뭐 해운대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입지 변화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입지가 없는 곳이구나. 입지가 없는 곳은 왜 없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입지가 있는 곳은 전부 다 강력한 학군이 있어요. 지방은 다 있어요. 학군이. 뭐 울산도 거기 옥동이랑 신정동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 여기를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좋은 택지개발지구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 빈덩이 보이는 여기 누가 예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가 1등 하는 거예요. 여기다 또 예쁘게 크게 만들면 여기도 1등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기 쇼핑몰 한 개 딱, 신세계 딱 한 개 들어와주고, 백화점. 그 다음에 딱 아이파크 한 5개만 넣어주면 여기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시세가 한쪽 지역이 크게 힘이 없는 거예요. 흩어지니까. 그래서, 아니, 여기도 5억, 이것도 5억,
저기는 4억 8천, 이거 4억 3천. 3천만 원, 5천만 원 못 되면 다 그놈이네. 너가 뭐가 좋아? 나 여기 살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좋은 녀석이 확실하게 좋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 시세 분출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입지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네. 대신에 또 장점은 그거죠. 두루두루 살기 좋은 곳이 많더라. 여기도 살기 좋고요. 오른쪽 가면 율량지구 살기 너무 좋고요. 뭐 이쪽도 사실 너무 좋고, 여기 동남지구도 너무 좋고, 그게 아니라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연식이 좀 됐지만, 여기 법원 인근 이쪽도 삼남동 너무 좋고, 안 좋은 데가 한 개도 없어, 사실 제가 봤을 때. 다 살만해. 그게 장점에서 단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투자 측면에서는 그게 단점인데,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루두루 괜찮으니까 선택지가 많아서 너무 좋죠. 그리고 알리에서 그 입지와 관련된 거 몇 가지만 좀 체크해 볼까요? 예를 들면 학군 정보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충북에서 청주로 가서 지금 중학교들 있죠. 자, 중학교에서 지금 특목고 한 해 얼만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를 봤더니 한 해 15명 보냈네요. 15, 13, 12, 1, 8, 7 이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대전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대전에도 구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대전에 하는 꼴찌 구가 요 정도 아닐까 싶어요. 느낌상.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대전에 동구가 제일 빠지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 아닌가. 예를 들어 대덕구가 그 다음인데 대덕구 수준이네. 꼴찌가 이제 동구거든요. 동구는 더 작겠지.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학군 측면에 있어서 사실 뭐 아무 의미 없는 곳이 대덕구, 동구거든요. 서구 이런 데는 좋죠. 70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청주를 보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세종이나 대전으로 또 오고 싶은데 직장이 거긴데 선택할 수가 없죠. 대충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입지적인 한계가. 은근히 학군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거 1등은 학군이다. 학군보다 더 중요한 거 절대 없다. 왜? 원래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지방은 워낙 작기 때문에 차 타고 30분이면 다 가요. 그러니까 일자리 근접은 아무 의미가 없다. 교통은 일자리랑 연결해 주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건데 어차피 그냥 기차 타고 가면 회사 옆에 주차장 널널한데 뭐 교통이 필요가 없죠. 그 빼고 나면 학군이 1등인 거예요. 여기 보면 가경동, 네, 그 다음에 금천동, 복대동, 그 다음에 산남중학교 이렇게 요 정도 딱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특정 곳에 쏠림이 없죠. 네. 두루두루 괜찮다는 거예요. 산남동 가도 거기 또 학원가 나름대로 있고요. 뭐 복대도 마찬가지고 다 두루두루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입지가 거의 대부분 설문했죠. 딱 한 방에 와닿았는데요. 뭐야? 네? 그래요? 그냥 특색이 없다. 네. 다 살기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힘도 없다. 네. 딱 세 줄로 정리가 되네요. 그래요? 네. 네. 앵무님, 네. 다 두루두루 다 살기 좋지만 네. 그래도 한번 평단가로 나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평당가 매트릭스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청주에서 어디가 살기 좋냐 1등부터 해서 쭉 나오죠. 지금은 이제 최고 평당가 기준이긴 해요. 여기는 최근에 거래됐던 내역이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지금 거래가 없으면 계속 그 금액으로 또 측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오차가 있어요. 네. 좀 감안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지금 신형 GWCT 여기에 대형 평수가 있거든요. 연식은 조금 됐지만 2010년식이라서 어쨌든 이 녀석이 그래도 최고가로는 가장 평당가가 높네요. 그 다음에 뭐 주성동, 가경동, 용암동, 뭐 방서동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평형이 또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평당가 할 때 입지 그 33평, 9평을 가지고 많이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좀 엄밀하게는 단지별로 클릭해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기준으로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하는지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가격 자체가 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입지 그 점수를 다 매겨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경동하고 복대동이 별점이 높죠. 네. 이건 제가 그냥
제 기준으로 다 별점을 매겨둔 거거든요. 전국에 있는 동들을. 그래서 가경동에 만약에 정말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여기는 1등도 될 수 있는 입지다라는 거예요. 복대동도 만약에 더 신축을 또 크게 지어주면 얘가 또 1등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절동, 주성, 방서, 성화, 율량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그놈이 그놈이다. 별점이 똑같잖아요. 별 3개. 네. 이렇게 딱 1급지, 2급지 딱 나뉘는 거고요. 나머지 3급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 1급지, 2급지, 나머지. 네. 이렇게 이해하면 입지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다 끝난 게 아닌가 싶네요. 대표님, 그럼 이제 네. 가격. 가격. 청주 싸다는 얘기가 많은데 아,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네. 그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까요?